네, 조동사에 이어서 수동태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수업해 보겠습니다. 저희 계속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동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부해 보고 있어요. 동사를 어떻게 과연 해석할 것인가. 우리 영어에는 문법 개념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전 그 중에서도 동사는 특별하게 문법적인 개념, 어떤 정의, 이론보다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할지만 알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사는 그냥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뭐 내가 현재 완료를 모르든 수동태를 모르든 해석만 잘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동사의 3요소인 시제, 조동사, 태 중에 이 두 부분을 배웠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 두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론 같은 게 수없이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해석할지 이 부분에만 조금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볼 태, 그 중에서도 사실 수동태밖에 없죠. 태는 수동태, 능동태 둘 중 하나니까. 능동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수동태야말로 굉장히 문법적으로 복잡하고, 그러니까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거 다 제끼고 어떻게 해석하면 그냥 되는지 간단한 설명이랑 그게 예문 같이 해석해 보면서 내가 수동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갈게요. 첫 번째가 이제 수동태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죠. 수동태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수동태가 뭐냐면요, 여기 적혀있는 첫 번째 줄을 읽어볼게요. 동작의 대상을 문장의 맨 앞에 오도록 서술하는 방식이다. 여기 문장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순화해서 밑에 거를 읽으시면 됩니다. 밑에 게 조금 순화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작의 대상을 문장의 맨 앞에 오도록 서술하는 방식은, 다시 말해 뭐냐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오게끔 서술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자를, 밑에 예문이 있으니까 그걸로 볼게요. 여기 내가 피자를 먹었다는 이 원래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를, 즉 목적어를 맨 앞에로, 그러니까 주어 자리로 오게끔 만드는 방식, 이렇게 서술해 주는 방식을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맨 앞에 쓰고 싶어서 만든 방법이라는 겁니다. 수동태는. 다시,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놈을 맨 앞에다가 쓰고 싶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목적어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놈인데 동사 앞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동사도 그대로 쓰면은 아예 그냥 뜻이 달라져 버리니까 동사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수동태란 무엇인가? 원래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문장의 맨 앞에 오게끔 쓰고 싶어서 만든 문장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잖아.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동사도 같이 달라져야 돼.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그 동사가 어떻게 달라지냐가 수동태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자, 동사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비동사가 붙어요. 다시, 원래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요. 원래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수동태의 동사로 바꿀 때는 앞에 일단 비동사를 붙이고요, 원래 동사는 과거 분사의 형태로 씁니다. 이렇게 원래 동사가 있으면 앞에 뭐 비동사를 붙이고 과거 분사를 뒤에 붙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수동태의 동사 형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예문 보면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던 단어가 주어 자리로 왔어요. 목적어는 주어 자리로 올 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원래 동사에 있던 자리는 똑같이 동사 자리로 내려오는데 대신 형태는 조금 바뀌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단어는 맨 끝으로 갈 때 어떻게 바뀌냐? 앞에 by가 붙어요. 뭐뭐에 의해 라는 뜻이 붙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내가 그 피자를 먹은 거고, 그럼 피자는 나 때문에 먹혀진 거니까, 먹힘을 당한 거니까 나에 의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랑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수동태의 형태는 주어가 수동태 문장에서 보통 by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중요한 거는 by는 전치사고 뒤에 명사까지 붙으면 전치사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냥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런 내용이거나 혹은 너무 당연한 말일 때는 우리가 걔네를 그냥 아예 빼고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고니까 가능한 거죠. 됐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수동태라는 게 정의 자체가 뭐예요? 목적어를 맨 앞에 쓰고 싶어서 만든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애초에 있는 문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애초에 목적어를 필요로 목적어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형식인 3, 4, 5 형식만 가능한 형태예요. 수동태는 1, 2 형식은 안 되겠죠. 이게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수동태에 대한 문법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봤는데 아마 EBS 강의로도 한번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볼게요. 근데 뭐 집중한다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게 그냥 세 가지밖에 없어요. 수동태 해석은 되다, 뭐뭐 당하다, 뭐뭐 받다, 끝입니다. 그냥 수동태가 나오면 해석만 이렇게 잘 지켜주면 돼요. 뒤에 예문 해석해보면서 이거는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조금 더 문법적인 내용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앞에서 애초에 목적어가 있어야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3형식, 4형식, 5형식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근데 3형식도 문장 구조, 3형식이랑 4형식이랑 5형식의 문장 구조가 뒷부분이 살짝 조금씩 다르잖아요. 조금씩 달라서 얘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의 문장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수동태 문장이 3형식의 수동태예요. 저는 체감상 한 80% 정도가 다 3형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가장 많이 나오는 3형식의 수동태 문장은 어떻게 생기냐 봅시다. 자, 위에는 기본적인 원래의 능동태 문장입니다. I ate a pizza. 이 a pizza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어요. 동사는 was eaten 수동태로 바뀌었네요. 주어는 by me 이렇게 생략이 됐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뒤에 있는 전치사고는 부가 성분이니까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수동태의 문장은 사실상 주어, 동사만 남게 되는 거죠. 3형식에서. 그래서 정리하면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가 웬만하면 오지 않는다. 왜냐면 부가 성분만 오게 되니까. 3형식의 수동태는 주어랑 동사밖에 없다. 필수 성분이. 자, 4형식 가보겠습니다. 윗문장 보면 He gave her a letter.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주었다 라는 4형식 문장이 있는데 4형식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목적어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라는 점이에요. 둘 다 목적어니까 얘네 둘 다 주어 자리에 갈 수 있죠. 그래서 4형식은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얘는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죠. 저희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경우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경우 먼저 볼게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요, 주어로 갔고 동사는 수동태로 바뀌고 얘는 주어는 맨 끝으로 이렇게 생략될 거잖아.
그럼 이제 이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떨어져요. 아무런 형태의 변화 없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된 문장은 She was given a letter by him. 얘는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She was given a letter. 그래서 아까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주어랑 동사 끝이었어. 근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여서 목적어 하나가 앞으로 가도 그 뒤에 남아있는 목적어가 뚝 떨어지게 돼서 뒤에 목적어가 생기게 된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이번엔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어. 동사는 그냥 동사가 됐어.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생기는데 원래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뭐뭐에게란 뜻을 가진 간접 목적어는 앞에 to가 붙여서 아니면 혹은 to, for, of 이렇게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붙은 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사실상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죠. 주어도 전치사 구로 왔으니까 생략 가능하고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아까 삼형식이랑 똑같이 주어랑 동사만 남게 돼요. 그래서 사형식의 문장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문장, 수동태 문장도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보통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가요. 사실상 이 1번 케이스가 더 많이 쓰이는 사형식 수동태라는 거죠. 그 1번 케이스는 그럼 아까 어땠어요? 간접 목적어는 앞으로 가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뒤에 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형식의 수동태 문장은 동사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3형식이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마지막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뒤에 목적어랑 보어, 그러니까 품사로 치면 명사랑 형용사가 둘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어 자리는 형용사, 명사 둘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원래 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고 주어는 맨 끝에 by the novel로 생략되고 그러면은 이 보어 자리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얘는 애초에 보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어나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어 자리에는 아무리 명사가 오더라도 주어 자리로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5형식에서 목적어로 갈 수 있는 건 원래 목적어밖에 없다. 당연한 내용이죠. 아무튼 두 번째 케이스 보면 My dad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냐? My dad named the dog Alex. 우리 아빠는 그 강아지를 알렉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수동태로 어떻게 바뀌냐? The dog는 똑같이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는 수동태로 바뀌고 주어는 생략되고 마찬가지로 이 보어가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이 5형식에서 이로 인해 생기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도 올 수도 있어요. 아까 3형식은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왔죠. 4형식은 동사 뒤에 무조건 명사만 왔죠. 5형식은 이제 명사랑 형용사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 각 형식별 수동태의 차이점이에요. 되겠죠? 사실 요거를 알아본 이유는 그냥 수동태마다 조금 형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도 기본 개념 설명이니까 알아두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뒤에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냥 이 해석만 잘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지금까지 배운 그 이론들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예문으로 갑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3형식, 4형식, 5형식이죠.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은 4형식의 수동태, 5형식은 5형식의 수동태 이렇게 됩니다. 그냥 사실상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원래 1형식 해석하듯이 하면 되고 원래 3형식 해석하듯이 하면 되고 원래 2형식 해석하듯이 하면 돼요. 원래는 3형식, 4형식, 5형식인데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른 거는 이 동사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 동사만 해석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면 된다. 이 뒷부분에 뭐가 오든 동사만 해석을 신경 써서 해주고 이 뒷부분은 그냥 평소 문장 해석하듯이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뭐뭐 되다, 당하다, 뭐뭐 되다, 먹히다, 아니면 뭐 피습 당하다, 공부되다, 사용되다, 아니면 마셔지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문 가볼게요. 396번 보겠습니다. 동사 비동사 왔습니다. 그 앞이 싹 다 주어겠네요. 자, 미소긴 한데 어떤 미소냐면 a direct eye contact입니다. with a direct eye contact. 직접적으로 eye contact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짓는 미소는 welcome everywhere. is welcomed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는다. 네, 이렇게 수동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수동태에다가 형광펜 해석 치겠습니다. 397번 볼게요. half of 여기가 이렇게 수동태. 397번 보자면 뜻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half의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이미 하나는 잘 알고 있듯이 반이라는 뜻이고 이 절반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뜻이 뭐냐면요. 편입니다. 편. 니 편, 내 편 할 때 그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절반의 뜻이 사용되었는데 이 편이란 뜻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agriculture는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지금은 생소할 수 있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사 혹은 농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문장 해석해 볼게요. Half of the world's habitable land is used for agricultu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Half of the world's 세계의 절반의 서식 가능한 땅은 is used for agriculture. 농사에 사용된다.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된다. 수동태니까 그냥 뭐뭐 되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단어 얘기 조금만 하자면 이 habitable을 좀 설명해 주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단어에 habitat이라는 단어를 외웠을 기억이 있을 겁니다. 뜻은 서식지란 뜻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런 것도 설명을 했어요. 단어 뒤에 able이 붙으면 뭐 가능한이란 뜻이 추가된다. 그래서 지금 이 habitable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를 합친 합성어가 되거든요. have 뒤에 t를 빼고 able을 이은 거죠. habitable. 그래서 이 habitable은 서식지에다가 가능한이란 뜻을 더해서 서식 가능한 이런 뜻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398번에서는 뭘 주목을 하냐, 우리가 비동사의 형태를 만들 때 동사의 과거분사 앞에 비동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수동태 만들 때 비동사 쓰는데 이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통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조금 어려운 말로 구어체에서 보통 이렇게 get을 be 대신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문장 같은 데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된다는 거겠죠. 해석해 볼게요. Come away from that machine before you get hurt. 일로 와라. 그 기계로부터 벗어나라. Before you get hurt. 너가 다치기 전에 벗어나라. 너가 상처를 당하기 전에 벗어나라. 이렇게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원래 hurt는 상처를 입히다 라는 뜻의 타동사인데 get hurt니까 상처를 입다, 피해를 받다 해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399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별 좀 받고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전치사의 여러 가지 쓰임 중 하나를 알아볼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for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for는 전치사 for은 기본적으로 뭐뭐를 위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예문 써볼게요. It is a gift for you. 자, 이거 너를 위한 선물이야.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나 그거 준비했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for의 기본적인 뜻은 뭐뭐를 위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장도 많이 마주쳤을 거예요. I'm so disappointed for you. 나 너에게 너무 실망했어. 자, 여기서 내가 실망한 대상은 누구죠? you잖아요. you.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you, 너 때문에 실망을 한 거잖아. 그래서 for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뭐뭐 때문에요. 때문에. because of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I'm so disappointed for you 얘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 나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해. I'm angry for you. 나 너 때문에 너무 화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자? for의 기본적인 뜻이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for의 기본적인 뜻이 뭐뭐를 위해라는 1번 뜻이 있지만 2번 뜻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원인, 이유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보통 이 for를 뭐뭐 때문에라고 쓰고 싶을 때 앞으로 수능이나 에세이나 앞으로 대학교 가서 논문을 읽든 뭐 기사를 읽든 하든 이 for를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고 싶다면 앞에 컴마를 찍습니다. 앞에 컴마를 찍고 뒤에 for가 나와요. 그럼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because of 아니면 뭐 due to 이런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옆부분은 이 밑에 부분은 지우고 저거만 남길게요. 여기도 지워야겠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was given a fine. 그는 벌금을 받았다. 뭐 때문에? Parking his car in the wrong place. 올바르지 않은 장소에 그의 자기 차를 주차를 해서 그것 때문에 벌금 받았다.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또 하나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give를 수동태로 쓰면 give는 주다니까 그거를 주는 것을 수동으로 쓰면은 주어지다, 뭐 이렇게 좀 어색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받다라고 편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give의 사실상 수동태는 준 게 아니라 반대로 받은 거니까 받다로 해석하면 된다. 좀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한번 설명했습니다. He was given a fine. 그는 벌금을 받았다 하시면 되고. 자, 400번인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문장이 어떻든 간에 그냥 수동태는 그냥 수동태로 해석해주면 된다. 요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400번 보면 The earth was not given to you. 지구는 너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By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지구는 사실 뭐냐면 was loaned to you. 너에게 빚져진 것이다. By your children. 너의 후손에 의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was not given. 주어진 게 아니다. was loaned. 빚져진 거다. 빚을 진 거다.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402번 해볼 건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단 물론 많이 쓰이는데
그냥 영어적인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설명하겠습니다. be told that. 자, told은 과거형이고 tell은 보통 말하다거든요. tell 말하다. 이런 얘도 같이 쓰입니다. say도 똑같이 말하다 하잖아요. 그럼 얘를 제가 수동태로 바꾸면 해석이 말해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말해지다 혹은 말함을 당하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한 표현을 그냥 listen이랑 사실상 똑같은 거죠. 듣다. 그러니까 내가 말함을 당한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했다는 거니까 나는 나의 행위는 듣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be told that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일 텐데, be told that은 사실상 listen 이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listen 또는 뭐 hear,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혹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listen이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listen이라는 혹은 hear라는 이미 표현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이 told라는 이렇게 막 수동태를 써가면서까지 그런 듣다라고 표현을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영어적인 어떤 사고법을 추가를 해야 합니다. 자, 수동태를 썼다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 이 동작에, 그러니까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I heard that you got a bad score. 이 문장과 You got a bad score. 이 두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해석상은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면 heard랑 was told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heard라는 동사가 쓰였을 때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 이 대절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를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를 해줘요. 네가 그 나쁜 스코어를 받았다는 걸 난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용의 핵심은 이 뒤에 대절인 거죠. 근데 이 바로 밑에 문장 was told that이 쓰였으면은 대신에 뭐를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들었다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대절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조금 주목을 덜 시키게끔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수동태가 쓰이면 영어에선 조금 완곡한 표현, 겸손한 표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안 좋은 스코어를 받았다는 거를 나 들었어. 상대방의 입장에선 조금 약간 부끄럽고 민망할 수도 있는데 I was told that 이라고 하면은 난 너가 나쁜 스코어를 들었다는 거를 내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막 놀리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나 지나가다가 어쩌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조금 듣게 되었어. 이렇게 조금 겸손한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화법이 되는 거죠. 수동태가 평소에는 그 우리 영어 쓰시는 외국인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해석해 볼게요. 402번. We are told at school that white reflects on light and black absorbs it. 발음이 안 되네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들었냐면요. 흰색은 reflects on light, 햇빛을 반사시키고 반면에 검은색은 absorbs it, 햇빛을 흡수시킨다 라고 들었습니다.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404번 보겠습니다. 402번. 그래서 정리하자면 be told that은 혹은 be said that 이런 표현도 있죠. listen,
또는 here이랑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고, 앞에서 했던 be given to 뭐 이런 표현 있죠. 얘는 사실상 받았다, receive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해 주세요. 404번 볼게요. 자, 404번은 오형식의 수동태 문장인데, 오형식의 수동태 문장 중에서도 너무 많이 쓰여서 그 표현의 일부가 그냥 아예 어떤 공식처럼 굳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404번인데, 해석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Trust is considered the basis of every relationship. 신뢰는 뭐라고 여겨지냐면 the basis of every relationship,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고 여겨진다. 자, 이 부분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쓰이냐면요, be considered라는 부분이 정말 많이 쓰여요. 이거는 그냥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뭐뭐라고 여겨지다. 자, 해석은 수동태죠, 당연히. 뭐뭐라고 여겨지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407번 볼게요. 일단 얘는 문장 해석을 먼저 하고 여기 얻어갈 것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장 해석을 하자면 Our immune system, 우리의 면역 체계는 are kept strong, 계속 강하게 유지됩니다. 뭐를 통해? By fighting off, 뭐와 싸움으로써, 뭐를 처리함으로써, of a small amount of germs, 아주 적은 양의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들을 fighting off, 처리함으로써 우리 면역 체계는 계속 강하게 유지된다. 유지한다가 아니라 유지된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해석은 끝났고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of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of라는 전치사 혹은 뭐 부사도 되겠죠. 이 of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of는 기본적으로 강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얘를 강조해주겠죠, 여기선 당연히. of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나가 떨어짐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fight 하면 당연히 그냥 싸우는 건데, off가 붙으면 싸워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 우리가 그 어떤 실제 영어 쓰는 그런 나라나 아니면 원어민들의 표현에서 off를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 예문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는 몸을 흔들어서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냈다. 자, 우리 보통 이 털어내다를 어떻게 영어로 바꿀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털어내다라는 동사가 영어로 뭘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He shook his body, 그는 몸을 흔들었고, and made a dust of, 먼지를 털어냈다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The dust가 off 됐다,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털어냈다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off는 완전히 나가 떨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얘를 동사처럼 혹은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뭐 막 여기저기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수동태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수동태 해석이 막 강조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냥 평소 하듯이 하면 되니까. 408번도 볼게요. You are not allowed to take pictures in the museum. 너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런 뜻이겠죠. 하면 안 돼요. 너는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돼? To take pictures in the museum. 박물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410번. 자, 이 두 문장은 얻어갈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문장이 어떻든 간에 그냥 해석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수동태 그 부분만 해석하고 뒤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어서 연결해주면 된다. 410번 보겠습니다. I was advised by the nutritionist. 좀 어렵네 발음이. nutritionist. 어렵네요. I was advised by the nutritionist to eat more vegetables and less sugar.
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받았습니다. 나는 조언을 받았다. 난 조언을 받았다. 영양학자에게 조언을 뭐라고 받았냐면 to eat more vegetable.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슈가는 그러니까 설탕은 덜 먹으라고 조언을 받았다. 해석하면 되겠네요. 411번 보겠습니다. Footsteps were heard. 그 뭐야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들렸냐면 echoing down. 울려서 울리듯이 들렸다. Along dark hallway. 아주 길고 어두운 복도를 울리는 그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더 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동태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동사를 이루는 3요소 다 배워봤습니다. 맨 처음에 시제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조동사 배워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수동태도 배워봤어요. 우리 이제 이 3요소 다 배웠으니까 남은 거는 이 동사를 어떻게 유연하게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핵심만 짚어서 해석하느냐입니다. 근데 당연히 얘네 이 해석하는 방법에는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도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처럼 그냥 많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해석을 들어도 보고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경험을 쌓아서 스스로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혼자 많이 해보는 거예요. 대신 저는 이제 어떻게 할지만 조금 지도를 해줄 뿐이고. 자,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동사는 조동사랑 시제랑 이 수동태의 해석만 가볍게 살려서 넘어가면 돼요. 네,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 강의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헷갈린다면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이어질 요 6문장, 7문장에서는 이 동사가 조동사도 쓰이고 시제도 쓰이고 수동태도 쓰인 이 복잡한 동사를 제가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모든 문장이 동사에다가 일단 형광펜을 치고 갈게요. 요건 아니다. 일단 여기 위에 있는 5문장 먼저 해석하고 가보겠습니다. 414번에서 표현 먼저 알아볼 건데 few가 부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There is a little money.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re is little money. 자, 이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 어가 있냐 없냐인데 뜻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위에 있는 어가 있는 문장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어가 없는 문장은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there isn't money라고 표현을 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a little은 조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쓰는 그 조금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그대로 쓰이는 거고, a little이 아니라 그냥 little은 거의 없는, 사실상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낫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little만 쓰이면. 이 few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a few라고 해야 조금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냥 few만 쓰이면 거의 없다는 not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문장 해보겠습니다. Few things will be gained by blaming the past.
어느 것도 will be gained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by blaming the past. 과거를 비난함에 따라서 조금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탓함에 의해서는 어느 것도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애초에 이 few가 not의 의미를 제가 담고 있다 했으니까 이 동사를 해석할 때 not의 의미까지 추가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415번 볼게요. drive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 하는데 drive는 기본적으로 뜻이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drive는 기본적으로 뜻이 운전하다예요. 운전하다. 아니면 무언가를 몰다 이런 뜻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드라이브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드라이버 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운전을 해서 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를 A에서 B까지 움직이게끔 얘를 오는 건데 이제 이 드라이브 이 뜻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조금 추상적으로 쓰이는 게 어떤 뜻이냐면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유도하다 또는 어떠한 상황이 되게끔 이끌다 혹은 그렇게 되게 만들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A에서 B까지 움직이게끔 하듯이 어떠어떠한 상황을 A 상황에서 B 상황이 되게끔 유도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415번을 이거를 한번 조금 인지한 상태에서 해석을 해보면 Polar bears are being driven to extinction. 여기까지만 끊어서 해볼게요. 자, 북극곰들은 are being driven 몰아지고 있는 중이다. 멸종으로 몰아지고 있는 중이다. Because of 뭐 때문에? Increasing temperatures. 온도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북극곰들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In their habitat. 그들 서식지에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북극곰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해석하면 됩니다. 자, at a time은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한때. 근데 사실 얘는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 왜냐면 time이 때잖아요. 어느 한계고. 그러니까 at a time 하면 한때 해석해주면 되겠죠. 416번 보겠습니다. The concept of doing multiple things at a time.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컨셉 어떤 개념이냐면 of doing multiple things at a time.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은 has been studied 연구되어 왔다. by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since the 1920s 1920년대 이후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되어 왔다. 수동태에 이렇게 뜻 살려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8번 해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의문사절을 배울 때 혹은 투부정사를 배울 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예문을 드릴게요. What to eat, how to study, 또 뭐랄까요? Where to go. 그냥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 How to study, 어떻게 공부할지.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418번 보면 Children must be taught how to think, not what to think. 자, 어린이들은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할지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e told that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 그냥 hear 아니면 listen 이거 똑같이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 자, he had been told 그는 들었다. 여기 과거 완료 쓰였으니까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되고, 그는 들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뭘 들었냐면 that 뭘 들었냐면 he could achieve anything 그는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with persistence 인내심만 있으면 뭐든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들어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장은 제가 따로 남겨놨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수동태가 동사에만 쓰이는 경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하면은 지금까지 수동태를 항상 여기에만 적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 아까 설명했죠. 준동사도 있다는 거. 준동사도 동사의 성질이랑 의미, 그러니까 동사의 어떤 동사에서 시작이 됐지만 동사처럼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study to swim in the sea. 나는 바다에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공부한다. 여기서도 study도 동사지만 이 swim도 원래는 동사잖아요. 비록 이렇게 쓰여서 동사처럼은 해석은 안 되지만, 그죠? 그럼 이 swim에도 우리 수동태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 두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이 이렇게 준동사에도 수동태를 적용하는 그런 사례예요. 해석해 볼게요. I'm happy to be invited to your party. 나는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하냐? To be invited. 너에게 초대되어서 행복해. To your party. 너의 파티에 초대되어서 행복해. 439번 해보겠습니다. Simply being watched makes us self-conscious. 단순히 being watched,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계속 스스로를 의식하게 한다. being watched, 보여지다, 보여지는 것 이렇게 직역하자면 보여지는 것인데 조금 어색하잖아요. 조금 자연스럽게 바꾸자면 being watched, 보여지는 것, 노출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노출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계속 의식하게 만든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38번에는 투부정사의 그 동사 원형 자리, 이 부분 자리가 지금 수동태가 들어온 거고요. 439번에는 동명사 VING의 이 부분이 지금 수동태가 들어온 거에 된 겁니다. 근데 해석은 그냥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아니면 무엇을 봤다. 이 해석만 계속해서 살리면서 나머지는 우리 계속 배웠던 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념 설명은 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스스로 직접 문장을 해석해보면서 그 해석에 대한 감을 계속 익혀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동사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동사가.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시제에 대해서 배웠고, 조동사 배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동태 배워봤습니다. 결국 시제는 과거랑 현재랑 미래로만 해석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막 무슨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막 모시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해석해주면 되고, 여기에 동시에 만약에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 쓰였으면 뒤에 비동사 뒤에 ing가 붙었으면 이렇게 진행형도 같이 이렇게 곱해서 해주면 된다. 이 시제 구분이랑 진행만 잘 살려주면 된다고 배웠었고요.
조동사는 해석의 방법이 네 가지밖에 없다 했죠.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이 기본적인 네 가지 뜻의 조동사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 특히 메이로 대표되는 추측의 해석은 나머지가 모두 나머지 조동사들도 다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맥락에 맞춰서 잘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붙여서 과거를 표현할 수도 있다 했었고, 또 추측을 나타내는 그 조동사 표현이 막 수직선 위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 제가 뭐라 했어요? 핵심은 그냥 우리가 평소 하는 일반적인 추측 해석이랑 뭐뭐 하는 것이 틀림없어, 반드시 이럴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 추측,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해서 해석을 잘 해주면 된다. 이게 조동사 해석의 전부였고요. 마지막으로 수동태는 결국 원래는 이렇게 문장 구조가 3, 4, 5 형식이었지만 결국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1, 2, 3형식처럼 바뀐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수동태로 쓰여진 동사만 해석을 잘 해주고 나머지 문장 해석할 때는 그냥 1, 2, 3형식 해석하듯이 해주면 된다. 네, 이게 끝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문법을 사실상 명사에 대해서 배워봤고, 우리 명사구, 명사절 배워봤잖아요.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이런 거 배워봤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동사도 다 배워봤습니다. 시제, 태, 또 뭐였죠? 주동, 조동사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사, 동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떤 수업에 대해서 배울 거냐? 그걸 조금 미리 예고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부터는 형용사 배워볼 겁니다. 사실 애초에 품사가 4개밖에 없잖아요. 주로 다루는 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밖에 없는 건데 저희 명사, 동사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사실 남은 건 형용사, 부사만 배우면 되는 거죠. 문법 중에. 그 중에서 다음 주는 형용사가 수업 주제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중요한 표현이나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들은 그 교재 프린트에다가도 필기 같은 거를 꼭 해주시고 제가 문장 해석을 조금 빠르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잘 참고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